기존 R&D와 한국형 R&D의 차이가 뭐냐? 뭐 결국 다 정리하자면 미션 중심, 탑다운, 그다음에 실패 용인해라 이거고 PM 중심으로 끌고 가라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아르파-H 얘기가 나오면 다들 우리가 더 이상 남을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한다. 우리가 또 팬데믹이 또 왔다. 그러면 RNA 백신 기술, 남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퍼스트 무브만 적용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그러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안보를 해결하는 거는 패스트 팔로우라도 해도 세컨드 팔로우, 서드 팔로우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시장에 점유하는 율이 2%가 안 되는데 글로벌 공조를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5%만 먹은들 100%다 먹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슬로우 트랙, 패스트 트랙은 뭐냐면 슬로우 트랙은 처음부터 내가 아이디어 내서 쭉 가는 게 슬로우 트랙이고 패스트 트랙은 남의 아이디어 거 차용해가지고 들어와서 뒷단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애자일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포지셔닝 전략을 쓰겠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슬로건이고요.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로 나간다. 뭐 운영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봤습니다. 뭐 환경 분석 해보면은 이 참 우리 윅 포인트가 좀 너무 많아서 규모의 한계. 미국의 1년 예산 3조인데 우리는 10년과 1.9조인데 이것도 지금 반토막이 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예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내수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안 되고 또 관련 산업의 성숙도도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기업은 0.2%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98%가 중소 영세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하나도 없고 또 이것과 관련된 연구자의 숫자도 빤할 거 아니에요. 인구 5천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라는 건 빤하고. 그런 규모의 경쟁의 문제. 두 번째, 실패를 용인하라 그랬더니 이 전권을 가진 PM 제도가 오작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도덕적 해이.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법을 가지고 아르파-H의 오서라이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출발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데 우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끊기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든지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데까지 만드는 게 앞으로 3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문화가 달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 실패를 극복해서 충분한 자원. 실패 용인했다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이루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아르파-H 사업 잘 이해 못 합니다. 연구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컨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 먹거리 대단한 산업화 성과를 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세컨다리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국민들이 멸망하게 된 상황을 막아내라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성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루파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적으로 어떻게 수용성을 갖게 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푸트닉 그때 다루파 프로젝트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래? 라고 했을 때 일단 규모의 경제가 너무 작으니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정부 투자가 끝나고 나면 민간 투자가 민간이 연구자나 기업이 하다가 임상시험 한 케이스 좀 됐을 때 민간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선형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이걸 PPP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그러는데 PPP 전략으로 가겠다. 두 번째는 글로벌 협력하겠다. 우리 혼자 못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단 5%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국내는 우리가 완전히 막아버리면 되는 거고 원래 목적대로 이런 전략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틀이 있어야지만 실패가 용인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태클 걸어오는 여러 부처도 있을 거고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내려온 거지 않았습니까? 정치권,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하고도 소통을 기대치가 있으니까 소통해야 될 거 같고
국민적으로도 아 이게 실패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때 됐구나 하는 메시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포스트 무브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포지션해야 하는 애자일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대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가 국가 재난형 질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가 재난형, 국가의 존속을 위험시키는 이런 거를 해결하는 난제를 극복하고, 그 결과물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이 가게 하는, 이게 목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R&D 생태계에 대해서 혁선이 되고, 또 이것이 결과물이 스핀오프해서 또 다음 혁신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 이 결과물의 엔드 리절트지, 대박이 터지는 항생제를 개발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추진체계인데요. 추진체계 중에서 아까 제가 단계마다 고 노고를 결정할 때 질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일마이어 카테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르파 디렉터 하시던 분이 개발한 질문법입니다. 이게 질문법. 누가 뭐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들고 오면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 하겠다는 거냐? 근데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쉽게 설명해봐라. 그럼 지금에 뭐가 문제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가 하겠다는 게 뭔데? 그게 왜 성공할 거라는 근거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걸 관심 있는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가. 성공하면 뭐가 다르냐? 뭐가 리스크고 뭐가 보상이냐? 얼마나 비용이 돼? 얼마나 걸릴 건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는 어떻게? 이거를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내성이 안 생기는 항생제를 개발하겠습니다가 1번이 됐다면, 지금 항생제 개발은 뭐가 문제인데? 이거 답을 줘야 되는 거지. 네 방법은 뭐가 낫다는 거냐? mRNA가 이걸 통과를 했던 거냐? 모더나가 옛날에. 저도 사실은 요번에 할 때 한국화 아르파H를 운영 계획에 할마이어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뭐 할래? 그래서 아르파H 프로젝트 하겠다. 이런 사업 한번 해보겠다. 현재 뭐가 문제냐? 현재 이렇고 이래서 문제다. 한계점이 이렇더라. 새로운 방법은 뭐냐? 내가 이런 방법을 쓰겠다. 누구한테 유용하냐? 국민의 건강 안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거다, 이거는. 국가적 난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가적 난제가 극복하고 공평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 요소는 뭐냐? 아까 얘기하는 규모의 한계, 윤리적, 문화적 차이, 소요 예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성공 여부를 할 때 최종 평가는 경쟁형으로 각 과제마다 여러 개 너무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고, 노고 떨어뜨려 내겠다는 거죠. 하나씩. 그 다음에 마일스톤하고 상시 중단, PM 관리하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의료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필수 의료, 대국민 의료 수령. 잘못되는 뭐냐? 도대체 이걸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업단으로 잘못 이해하고는 피곤해진다, 우리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오작동이 잘못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이건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때까지 설명드린 게 하일마이어로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서류 심사 하나, 구두 발표 3번 시킬 거거든요. 심층 면접을 하면서 주로 이쪽으로 물어볼 겁니다. 계속.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PM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 공청회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PM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국가 대표급 사람을 뽑아내야 되겠다. 근데 PM은 연구자는 아니다. 투자자다. 버추얼 CEO를 뽑는 거다. 네, 한국표 PM의 문제를 일단 정의를 해라. 우리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가. 사회적 문제가, 난제가.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기술 격차 극복 전략, 접근 방식 이런 거를 제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필요한 역량은 전문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추진력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협업 능력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 도전성. 저보고 정의하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자는 자기 연구팀하고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산학연병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전혀 다른 산업, 전혀 다른 스테이크 홀더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끌고 가는 게 PM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 아니면 소통력이 아닌가. 커뮤니케이션을 베이스로 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도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4사람을 뽑을 거고 이런 임무가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미 다 공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찾아보면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근이 원칙이고 예외는 하겠지만 심의를 필요하면 예외를 하겠다는 거고, 근무지는 서울이고, 그래서 뭐 서류 적합성 프로세스 이건 이미 다 공지가 돼 있는 것들이라서 역량,
그다음에 평가 항목으로 가져가고 과제기엔 역량, 관리 역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배수, 3배수 이제 줄여갈 겁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토론 평가, 심층 평가, 그룹 앉혀놓고도 하고 개변 검증도 하고 최종 1배수 선정하는 걸로. 지금 예정은 5월 3일 날 4개의 PM을 뽑을 텐데 만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뽑는 인원만 뽑고 원래는 뽑으면은 7월 달부터 한 PM당 한 프로젝트씩 나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은 뭐 2명이 뽑혔다 그러면 두 PM이 2프로젝트씩 내게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블라인드하게 채용을 하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공식 채용 절차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변화를 줘야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사무직 같으면 블라인드가 맞겠지만 공정성이 좋겠지만 전문성을 보려면은 블라인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요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과기수석 협의체 회의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뽑았는데 다른 PM 뽑듯이 사무직 뽑듯이 블라인드로 하라는 거는 좀 제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는 지금 블라인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학교 메일 이런 거. 그냥 논문도 안 봤으면 논문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별 유추도 하지 말라니까요. 군대 있을 때 뭐 운전병으로 훌륭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블라인드 채용이 연령도 쓰지 말라고 돼 있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정관계, 종교 이런 것도 뭐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소속 쓰면 다 아니까 소속 쓰지 말라고 돼 있고. 지금 이 다르파형 사업은 전 세계 선도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인프라라는 사업인데요. 일본식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놨습니다. 사실 요번에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게 미국 아르파보다는 일본의 인프라 프로젝트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많이 자기네 쪽으로 맞춰놨더라고요. 영국은 아리아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다르파 대신에. 그러면서 미국의 다르파 디렉터를 스카웃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듀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니들이 아무리 돈 쓰고 사람 데려가 봐야 문화가 안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러면 아르파 E입니다. IT 그러면 아르파 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르파 플러스 뭡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르파형 사업을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조금하게 해왔어요.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야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요번에 아르파 H 사업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과기부가 드라이브를 같이 걸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부처에 6개 사업이 있거든요. 과기부가 4개를 하고 복지부가 하나를 하고 산업부가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복지부 아르파가 제일 큰데 6개 사업 책임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보도자료가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의 5%는 무조건 다르파형 사업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오늘인가 공개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고회의에서 심의한 내용,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과기부 보도자료,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군, 그러니까 아까 협의체에서 아르파 H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계획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다르파형 혁신이 미국은 아르파 H가 있고 영국은 아리아, 독일의 뭐 이런 거, 일본의 문샷, 일본은 문샷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차이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PM이 들어오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봐야죠. 일본만 해도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연구소장 하셨던 분들이 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교수들이나 학자들 데리고 연구자들 데리고 일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술과 기술이 합쳐가지고 의기투합 한번 해보자. 이거 맨날 얘기 쓰거든요, 제가. 슬로건은 대한민국에 만들고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